크리스마스 이브였다. 하윤이가 빈집 거실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할머니가 식탁에 자리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내 안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나는 한지연, 42살 이혼한 지 5년 됐다. 이혼 사유는 평범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고 소송을 걸었을 때 그는 시원하게 인정했고 재산 분할도 깔끔했다. 문제는 내 혈연이었다. 아버지는 강남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는 한 회장님이다. 어머니는 자선 모임과 사교로 바쁘고 오빠 한준호는 회사 부사장, 후계자. 그들은 내 이혼을 가문의 오점으로 여겼다. 지연아, 그냥 참고 살면 안 되겠니? 어머니가 전화로 속삭였다. 회사 이미지 생각해서 조용히 해. 아버지가 딱 잘라 말했다. 오빠는 가장 노골적이었다. 내 이혼 때문에 내 결혼 얘기에도 영향 간다. 알아서 해. 나는 참았다. 하윤이를 위해. 당시 10살이던 하윤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을 좋아했다. 명절마다 선물을 싸들고 찾아가고 전화로 안부를 묻고 가능한 모든 예의를 지켰다. 하지만 그들은 점점 거리를 두었다. 처음엔 회사 일이 바빠서 모임이 겹쳐서였다. 나중엔 아예 연락이 끊겼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혼녀 딸과 그 손녀는 그들의 완벽한 가정 이미지의 걸림돌이었다. 아버지 회사는 공공사업을 많이 따냈고 정치인들과도 가깝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그리고 하윤이는 흠이었다. 그래도 나는 계속 참았다. 하윤이가 학교에서 너네 할머니 집은 어때? 라는 질문에 대답할 거리가 있기를 바랐다. 외할머니라도 있으면 덜 외로울 거라 믿었다. 그러나 올해 크리스마스, 그들은 선을 넘었다. 나는 백화점 아르바이트 야간 근무가 있었다. 하윤이가 먼저 할머니 집에 가겠다고 해서 혼자 지하철을 태워보냈다. 엄마 늦게 끝나니까 먼저 가 있어? 하윤이가 도착했을 때 식탁은 이미 차려져 있었다. 20명이 앉을 수 있는 대리석 식탁, 화려한 트리, 웃음소리. 삼촌 내외, 이모 가족, 사촌들까지 모두 모였다. 하윤이가 할머니 하며 달려가자 어머니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하윤아, 오늘은 자리가 좀 부족해서. 미안하지만 다음에 오렴. 자리가 부족하다고? 사진으로 봤을 때 빈 의자가 4개는 보였다. 하윤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왔다. 집에 와서야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새벽 2시에 퇴근해 집에 들어왔다. 하윤이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잠든 척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오랜만에 피우는 담배였다. 이제 됐다. 그동안 참은 게 후회스러웠다. 침묵은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뿐이다. 나는 그 가족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안다. 대학 졸업 후 10년간 회사 격리팀에서 일하며 직접 본 것들, 들은 것들. 아버지의 비자금 계좌, 오빠의 횡령, 세금 포탈.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 이제 그걸 사용할 때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서둘렀다가는 실패한다. 그들은 똑똑하고 돈과 인맥이 있다. 나는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복수의 윤곽을 그렸다. 그 후로 나는 변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한 이혼녀, 백화점 알바생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그들을 관찰했다. 소셜미디어로 가족들의 일상을 훔쳐봤다. 어머니의 자선 파티 사진, 아버지의 골프 모임,
오빠의 신형 벤츠 자랑. 모두 완벽해 보였다. 하윤이는 그 사건 이후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괜찮아, 엄마애라며 웃었지만 눈이 말라 있었다. 나는 더 미안했다. 지금까지 참은 게 하윤이를 더 아프게 한 거였다. 나는 먼저 과거 자료를 정리했다. 이혼 전 회사 컴퓨터에 백업해둔 파일들, 출력해둔 장부사본, 은행 거래 내역. 모두 USB 하나에 담았다. 그리고 새로 수집을 시작했다. 아버지 회사는 최근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따냈다. 입찰 과정이 깨끗할 리 없다. 나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다. 대부분은 조심스러워했지만 몇몇은 여전히 내 편이었다. 지연아,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나는 거짓말을 잘하게 됐다. 오빠 한준호는 특히 조심스러웠다. 그는 아버지 밑에서 부사장 노릇하며 자기 사람들을 심고 있었다. 회사 돈으로 별장 리모델링을 한 증거도 잡았다. 세금 계좌로 결제한 영수증. 나는 모든 것을 날짜별로 정리했다. 노트북에 암호화된 폴더를 만들고 증거를 분류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혈연이다. 같은 피가 흐른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내가 간호했던 기억, 어머니가 내 결혼식 때 울었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곧 하윤이의 빈 눈빛이 그 기억을 덮었다. 그들은 먼저 우리를 버렸어.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고. 첫 번째 작은 행동은 어머니의 자선 모임이었다. 어머니는 매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빈곤 아동 후원 행사를 연다. 올해도 어김없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제보를 넣었다. 아버지 회사의 비자금 의혹. 구체적인 계좌 번호와 금액까지. 아직은 작은 불씨였다. 조사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내부 감사가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기다렸다. 봄이 왔다. 회사에 국세청 조사 소식이 들려왔다. 아버지는 골프 모임을 취소하고 오빠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나는 여전히 백화점에서 일하며 그 소식을 들었다. 옛 동료가 카톡으로 알려줬다. 회장님 얼굴이 반쪽됐어. 나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했다. 이게 시작일 뿐인데 이미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윤이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성적이 좋았다. 나는 더 열심히 돈을 모았다. 복수는 돈이 많이 든다. 변호사 상담, 자료 복사, 때로는 정보 구매. 나는 익명으로 기자 한 명을 접촉했다. 경제지 기자, 과거 회사와 거래한 적 있는 사람. 커피숍에서 만났다. 증거가 있어요. 하지만 신분은 절대 밝히지 말아주세요. 왜 이제야? 이유는 개인적이에요. 기자는 흥미를 보였다. 하지만 아직은 기사를 쓰지 않았다. 타이밍을 기다렸다. 여름이 되면서 두 번째 움직임을 준비했다. 오빠의 횡령 증거를 세무사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구체적인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 오빠는 곧 압박을 받았다. 아버지가 그를 불러 혼냈다고 한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처음으로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다. 오빠와 어린 시절 함께 놀던 기억, 내가 대학 등록금을 못 내서 오빠가 몰래 도와줬던 일. 그날 밤 술을 마셨다. 많이, 하윤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피곤해서. 나는 거짓말을 더 잘하게 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첫 번째 기사가 나왔다. 강남 유명 건설사 비자금 의혹. 작은 기사였지만 주식은 3% 하락했다. 아버지는 언론 대응에 바빴다.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했다. 2년 만에 처음이었다. 지연아, 너 뭔가 아는 거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에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대. 너 옛날에 격리팀 했잖아.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엄마, 나 이제 그 집안 일이랑 상관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하윤이 잘 지내니? 잘 지내요. 할머니 생각 안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오빠는 더 직접적으로 움직였다. 내 집 근처를 맴도는 사람이 생겼다. 협박은 아니었지만 경고였다.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흥분을 느꼈다.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아버지의 정치인 뇌물 증거. 10년 전 공공사업 입찰 때 건넨 돈 5 녹취 파일까지 있었다. 당시 내가 직접 은행에 동행했던 날.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다. 이제 쓰세요. 겨울이 다시 왔다. 이번엔 폭풍이었다. 연속 보도가 터졌다. 비자금, 횡령, 뇌물. 검찰이 회사 압수수색을 나왔다. 주가는 반토막. 아버지는 입원했고 오빠는 조사받았다. 가족들은 패닉에 빠졌다. 어머니가 내 집으로 찾아왔다. 처음으로. 지연아, 제발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눈물이 흐르는 어머니를 보자 가슴이 아팠다. 잘못했다고요? 언제요? 하윤이를 식탁에서 쫓아낼 때? 아니면 5년 동안 우리를 외면할 때? 어머니는 무릎 꿇었다. 하윤이도 보고 싶었어. 그냥 사람들이 뭐라 할까 봐.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늦었어요. 오빠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다. 돈 줄게. 얼마든지. 그만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회사 정리해고가 시작됐다. 오랜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들도 피해자였다. 나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하윤이는 모든 걸 알았다. 뉴스를 보고.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응, 미안해. 하윤이는 울지 않았다. 그냥 나를 오래 바라봤다. 봄이 됐다. 아버지 회사는 부도 처리됐다. 오빠는 구속 기소.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입원.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빈 껍데기 같았다. 하윤이와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조용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퇴원 후 편지를 보냈다. 떨리는 글씨로. 지연아, 미안하다. 이제라도 자리가 있다. 언제든 오렴. 나는 편지를 읽고 찢었다. 하윤이가 물었다. 엄마, 이제 행복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거울을 봤다. 눈이 차가워져 있었다.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나는 영원히 변했다. 그리고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그 식탁에 정말 자리가 있을까? 아니면
다시 자리가 없다고 할까?